오늘은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고 있는 고민부터 짚고 시작해 볼게요. 실비가 있는데 다른 보장까지 꼭 필요해요? 큰 병 걸려도 산정특례 있고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상담을 오래 해보니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비는 필수지만 실비만으로는 큰 리스크를 막기 어렵다. 완전히 충분하진 않다. 그래서 오늘은 실비와 별개로 살면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보험 2가지를 아주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점점 실비만으로는 부족해지는지,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면 좋은지 정확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보험 구성을 간단히 공유할게요. 저는 현재 3세대 단독 실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세대 실비를 갖고 있었는데 2019년에 3세대로 전환했어요. 이번 기준으로 보면 급여 90%, 비급여 80% 수준이라 조건만 놓고 보면 아직은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실비도 재가입 주기 15년이 있다는 겁니다. 즉 2019년 전환 기준으로 보면 2034년에는 그 시점에 판매되는 실비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3대 진단비, 암, 뇌질환, 심장질환 보장은 2014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 이렇게 2번에 걸쳐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에 진단비를 추가 보완하게 됩니다. 암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무리 없는 선에서 더 올려놨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실비만으로 평생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굳이 진단비를 더 올렸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구조적으로 고정된 보장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전 1세대 실비 중에는 가장 최상위 레벨급 보장도 있었습니다. 입원해서 병원비 50만원이 나오면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보장, 또 연간 1억 한도까지 보장, 그리고 2013년 3월까지 가입 가능했던 이른바 고사양 실비를 아직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은 이겁니다. 실비는 신규 가입자가 계속 유입되어야 기존 가입자들과 손해율을 나누면서 균형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대 실비는 신규 가입자가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가입자끼리 위험률, 손해율을 나눌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갱신보험료 변동 체감도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보험료 계속 내는 게 맞나? 실비 전환해야 하나? 결론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바꿀지 말지가 아니라 언제 바꿀지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2013년 4월부터 가입된 실비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유는 재가입 주기 때문인데요. 15년 재가입형은 15년 뒤에, 5년 재가입형은 5년마다 그 시점에 판매되는 실비로 보장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2013년 4월 가입한 2세대 실비는 2028년에 바뀌고 2022년에 4세대로 전환하신 분은 2027년에 또 바뀔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흐름 하나 더, 실비는 전반적으로 보장 비율이 예전보다 낮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에는 또 한 번 실비 개정이 예고되고 있고요. 특히 비중증 비급여 쪽은 보장 축소 가능성이 큰데요. 비중증 비급여는 입원 본인 부담이 50%까지 늘고 연간 보장 한도도 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있죠. 반면 중증 비급여는 본인 부담 상한이 500만원으로 정해지는 방향인데요. 즉 고액 치료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다시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기준도 앞으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는 절대 변하지 않는 보험이 아니라는 걸 미리 전제로 두셔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앞으로는 실비 하나로 모든 리스크를 다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예전처럼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게 답이에요. 실비는 기본 병원비 플러스 급여치료 플러스 중증 안전망, 그리고 실비에서 생기는 공백은 진단비 특약 플러스 치료비 특약으로 보완, 즉 실비는 바닥이고 그 위를 보강하는 필수 보장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이제 그 필수 2가지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3대 진단비입니다. 암,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을 받는 순간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1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실비가 치료비 일부를 보전해줘도 정작 힘든 시점은 여긴데요. 치료 때문에 일을 쉬는 기간, 소득 공백, 간병, 보호자 비용, 그리고 비급여 치료가 섞일 때 생기는 부담, 진단비는 이런 공백들을 비용으로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구성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암은 일반암 진단비 플러스 유사암 진단비, 뇌질환은 뇌혈관질환 진단비,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가능하면 심혈관질환 진단비까지 보장 범위가 좁아지면 실비는 있는데 진단비가 안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바로 가입 후에 뒤늦게 후회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비 특약입니다. 요즘 치료는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로봇 수술,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등 비급여 비중이 큰 치료가 늘고 치료가 2년, 3년으로 길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 종합보험 트렌드는 진단비 플러스 치료비 조합으로 갑니다. 치료비를 넣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치료가 장기화되는 상황 대비 실비 플러스 진단비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고액의 비급여 치료 대비 치료비 특약은 대표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접근합니다.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항암약물 치료비,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이대 질병, 뇌심장 주요 치료비, 그리고 보장 흐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예를 들어 유방암으로 표적 항암약물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비가 먼저 지급되고 치료 단계에서 치료비 특약들이 추가로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치료비의 강점은 보통 연간 1회 한도로 반복 보장이 가능해서 치료가 길어질수록 체감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서 그럼 나는 어떤 설계가 맞는가를 연령대별로 나눠서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화면 자료는 두 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3대 진단비 위주 설계, 두 번째는 3대 진단비 플러스 고액 치료비 조합 설계입니다. 중요한 건 어느 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내 연령대와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먼저 지금 보시는 게 3대 진단비 위주 설계입니다. 이 설계는 한마디로 진단 순간 필요한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플랜이라 보시면 됩니다. 20, 30대는 보통 치료력도 적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3대 진단비를 범위 넓게 기본값으로 깔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 연령대는 건강체 적용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를 확 낮춰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죠. 정말 기본 실속형을 원하는 20, 30대는 치료비까지 크게 욕심내기보다 일단 3대 진단비를 넓게 탄탄하게 기본값으로 세팅하는 게 정답에 가깝다는 의견 드리고요. 40대부터는 갈림길입니다. 병원 이력이나 약 처방 이력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건강체와 일반체로 나뉘고 보험료 차이도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40대에서 진단비 위주 설계를 선택하는 경우는 보험료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우선 3대 진단비라도 제대로 깔아두려는 목적이 보통 강합니다. 40대부터는 특히 금액을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 조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는 보험료가 확 뛰는 구간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 기준 설계를 그대로 따라가면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는 우선순위를 딱 잡아야 합니다. 진단비는 범위를 유지하되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 이게 실속형 접근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진단비 위주 설계는 전 연령대에서 기본값으로 의미가 있고 특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면서 핵심 리스크만 먼저 잡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보험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게 3대 진단비 플러스 고액의 치료비 조합 설계입니다. 이 설계는 한마디로 진단비로 끝내지 않고 치료 과정의 공백까지 메우는 플랜입니다. 여기서 치료비 특약은 특히 비급여 치료나 장기 치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진단비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구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 30대가 이 조합 설계로 가는 경우는 주로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가족력이 강해서 진단 후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경우, 보험료 여력이 있고 일찍부터 촘촘하게 대비하고 싶은 경우, 다만 이 연령대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비를 과하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만 담아도 충분하죠. 40대는 진단비, 치료비, 조합 설계가 가장 빛을 보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치료가 길어졌을 때 소득 공백과 치료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크게 체감되는 연령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 가족력이 있거나 비급여 치료 부담이 걱정되는 분들은 40대에서 진단비 플러스 치료비 조합으로 가는 게 설계적으로 타당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 드리고요. 50대, 60대는 진단비 플러스 치료비 조합 설계를 할 때도 풀옵션이 아니라 압축 설계가 정답입니다. 진단비는 범위 넓게 유지하되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시고요. 치료비는 실제로 필요성이 높은 고액 치료비 중심으로 압축하면서 금액 부담에 맞게 한도 설정해 주셔야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실비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본 보장입니다. 하지만 실비만으로는
진단 순간의 공백, 치료 과정의 공백을 다 막기 어렵습니다. 실비가 있지만 그럼에도 추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보장 두 가지는 3대 진단비 그리고 고액 치료비, 이 두 가지 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 상황에 맞게 구성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